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사실기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위험물질 파트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의 종류에 있어 다음 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씩 골라 번호를 쓰시오. 먼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는 3번의 히드라진 유도체, 6번 니트로소 화합물이 속하겠죠. 히드라진 유도체, 니트로소 화합물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속하고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는 1번의 황, 그리고 8번의 리튬이 속하게 되겠습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니트로소 화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황과 리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물질의 성질에 따라 5가지 쓰시오. 인산부급,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요렇게 5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외에도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요것도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분류에 속하지만 가장 외우기 쉬운 5개 인산부급,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인산부급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LD50은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 쥐한테 먹였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하는데요. 먹였을 때는 몇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이다? 킬로그램당 300mg이고요. 아래 나에서 쥐 또는 토끼에 대해서 경피 흡수 실험, 피부에다가 투여했을 때는 1000mg입니다. 킬로그램당 1000mg을 경피 흡수 실험에서 투입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하는 게 LD50이다. LD50의 두 가지 어디로 투입시키느냐? 경구 투입 실험에서는 300, 쥐 또는 토끼까지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이다 하면 1000mg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스인 경우에는 쥐한테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서 50% 사망케 하는 투여량은 2500ppm이고요. 가스일 경우 2500ppm, 증기일 경우에는 10mg이다. 리터당 10mg. 증기일 경우에 4시간 동안 흡입 실험 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는 게 LD50의 의미입니다. 경구 투입 300, 경피 흡수 1000, 가스일 경우 2500ppm, 증기일 경우에는 리터당 10mg이다. 다음 중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쓰시오. 단위는 ppm 기준이고요. 암모니아, 불소, 과산화수소, 사염화탄소, 염화수소까지 노출 기준을 각각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NH3,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ppm 기준으로 25ppm이 노출 기준이고요. 플루오린, F2, 불소의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낮은 0.2ppm이 기준입니다. 과산화수소 H2O2 노출 기준 1ppm, 사염화탄소 CCl4 노출 기준이 5ppm이고요. 염화수소 HCl 경우에도 과산화수소와 같이 노출 기준은 1ppm입니다. 이 노출 기준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작업 환경에서 노출됐을 때 이 정도까지는 노출돼도 유해하지 않다, 그 기준이 되겠죠. 법령으로는 거의 700가지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노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 나온 거라도 꼭 외우고 갑니다. 암모니아 NH3 25ppm, 불소 플루오린 F2 0.2ppm, 과산화수소 H2O2 그리고 염화수소 HCl 1ppm이 기준이고요. 사염화탄소 CCl4는 5ppm이 기준이다. 따라서 이 중에 가장 낮은 것은 불소가 되겠죠. F2 0.2ppm이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25ppm으로 여기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써주면 됩니다. 낮은 것 불소, 높은 것은 암모니아다. 니트로 화합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니트로 화합물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비상구 설치해야 되는데 이 비상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해야 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비상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그리고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멀면 안 된다.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돼야 되고 비상구의 너비는 사람의 몸이 그래도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0.75m, 75c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자, 보통 성인 남성 키가 170에서 180이라면 요 니트로 화합물 작업장 비상구 1.5m 이상으로 좀 낮네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머리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니트로 화합물 비상구 너비 0.75m, 높이는 1.5m 이상으로 어깨가 좁은 사람이나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 숙이고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구조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자, 방금 봤던 니트로 화합물질 제조 취급장 요거 역시 일반적인 위험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던 사항 중에 2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해야 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자, 비상구를 따로 설치한다면 출입구하고 3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그 효용이 증대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위험물질 제조 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 구조 조건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너비의 2배 하면 높이가 나오네요. 다음 물음에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암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요게 위험물 분류상으로 보면 산화성 고체가 1류, 맨 뒤에 산화성 액체가 6류로 1류부터 6류까지 1, 2, 3, 4, 5, 6류를 모두 표시하고 있는데요. 각 물질들을 서로 혼재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는 단순하게 423, 524, 621 이렇게 숫자로 적어놓고 풀면 편합니다. 자, 요 말은 앞에 있는 4류 위험물은 2류와 3류와 혼재 가능하고 5류 위험물은 2류와 4류와 혼재 가능,
육류는 인류와만 혼재 가능하다. 이 말은 인류, 육류만 서로 혼재 가능하고 인류와 육류는 다른 물질과는 혼재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류는 이류하고 사류는 삼류하고 혼재 가능하고 이류, 삼류는 혼재 불가능합니다. 오류와 이류, 오류와 사류 혼재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류는 이류하고 삼류하고 그리고 오류하고도 혼재 가능한 거죠. 423, 524, 61 이렇게 적어놓고 풀면 빠르게 풀 수 있다. 따라서 답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성 고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산화성 고체는 인류니까 인류하고 육류만 혼재 가능하고 가연성 고체는 이류죠. 이류는 사류하고 혼재 가능하고 또 이류는 오류하고 혼재 가능하죠. 2번, 4번, 5번 혼재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고 자기 반응성 물질은 오류니까 오는 여기 있죠. 오류하고 이류하고 사류까지 이렇게 혼재 가능하다. 2, 4, 5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성 및 금속성 물질이다. 삼류니까 삼류는 사류하고만 혼재 가능하죠. 3, 4 이렇게 적어준다. 자,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액체, 자기 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가 각각 인류부터 육류인데 요게 기억 안 나시면 앞자만 따서 상가금인 자산, 상가금인 자산 이렇게 한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상가금인 자산 앞에가 산화성 고체고요. 맨 뒤에가 산화성 액체고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상가금인 자산 인류부터 육류예요. 그리고 혼재 가능한 거 부를 때는 423, 524, 61, 423, 524, 61 이렇게 적어놓고 푼다. 되셨죠? 자,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덕트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자, 사진으로 먼저 볼게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 덕트는 가능하면 길이를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설치해야 된다.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는 적게, 그리고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내면에 돌출된 부분이 없게, 접속부 안쪽은 매끈하게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된다. 청소구 설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송할 때는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송 속도 유지, 그리고 연결 부위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구멍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연결 부위에 틈새나 구멍이 존재하면 안 되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국소 배기 장치 덕트 설치 기준입니다. 요 중에 3개 적으면 되겠죠? 자,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하며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청소구를 설치한다.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이렇게 3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 2가지 쓰시오. 키워드는 잠함 또는 우물통,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 작업이죠.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 위험 방지 위해서 준수할 사항. 잠함 또는 우물통이 내려앉는 침하 관계도에 따라서 굴착 방법 및 제하량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요 아래 우물통 내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제하량 등을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장,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잠함 또는 우물통 굴착 작업 급격한 침하 방지 위한 준수사항.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제하량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굴착 방법, 제하량 1.8m 이상 기억하십니다. 자, 인체에 해로운 분진, 휴미나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자, 아까는 분진 배출을 위한 국소 배기 장치 덕트였고요. 이번에는 인체 해로운 분진이죠. 분진, 휴, 미스트, 증기, 가스 상태 물질 배출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림 먼저 보면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되고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후드 설치하고 유해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서 해당 분진의 발산원, 발생해서 넓게 퍼질 수 있는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고려해서 해당 분진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발산원 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후드의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합니다. 완전히 포위에서 부스 형태로 빨아들일 수 있는 포위식이나 부스식 후드를 설치한다. 그리고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합니다. 외부식이거나 리시버식 후드는 후드를 분진 등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발산원에 가장 가깝게. 자, 3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고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부스식, 외부식, 리시버식은 해당 분진 발산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발생 형태,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 요거까지. 자, 화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고 그에 따른 표시 색을 쓰시오. 자, A, B, C, D 화재 유형 그리고 색상 쓰는 문제입니다. A, B, U, 시전, D금 이렇게는 한번 외웠었죠? A는 일반 화재고 색상은 백색이고요. A, B, U, 시전, D금 BU니까 B는 유류 화재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A, B, U, 시전, D금 시전이니까 시전 C급 화재는 전기 화재고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D급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무색으로 표시한다. A급부터 D급 화재 A, B, U, 시전, D금이고요. 색상은 백황청무입니다. 백황청무 A백 비유황, 시전청, 디금무예요. 백황청무. 자,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당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 자, 가스폭발 위험장소, 분진폭발 위험장소죠. 건축물의 해당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지상 1층까지는 내화 구조로 하고 점검 보수해야 되고요. 이때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어디서?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 및 보입니다. 지상 1층
1층 높이 6m까지 6m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배관, 전선관 등 지지대도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이건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예요. 역시 1단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내화 구조로 해야 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해야 된다. 건축물의 기둥 밑보 지상 1층까지 배관, 전선관 등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인데 이때 높이는 지상 1층, 지상 1단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에 6m까지다. 요 사항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가스 폭발 위험,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배관, 전선관 등 지지대 역시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 재료로 해야 되는데 지상 1층, 지상 1단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내화 재료로 합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에 있어서 가스 장치실의 구조 3가지를 쓰시오.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가스 장치실 구조 3가지. 자, 이건 가스 장치실의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측면에서 가스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구조여야 되고요.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반드시 사용할 것. 자, 벽, 지붕, 천장 구조니까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에는 가벼운 그런 말 없고 그냥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가스가 정체돼 있으면 안 되겠죠. 요거까지 이렇게 3개 적어준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가스 장치실 구조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가스 누출된 경우엔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여야 되고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한다. 가스 장치실, 가스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은 불연성 재료다. 자, 폭발의 정의에서 UVCE와 BLEVE, 블레비를 설명하시오. 간단히 얘기해서 UVCE는 대량의 가연성 증기나 가연성 액체가 유출됐을 때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있다가 바람이나 대류 등의 영향으로 좀 움직이다가 점화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 UVCE, 개방계 증기운 폭발이라고 하고요. 블레비는 필기할 때 한번 나왔었죠. 비등 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비등점, 그러니까 끓는 점 B점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용기가 파열됐을 때 용기 파열 시에 발생하는 게 요 블레비입니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이라고 한다. 자, 정의를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정의를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개방계 증기운 폭발은 자, 이렇게 영어까지 적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뒤에 설명 잘 적으시면 됩니다.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되거나 대량의 가연성 액체가 유출돼서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가연성 가스, 가연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 기체를 형성하고 점화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발을 말한다.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있다가 바람이나 대류의 영향으로 점화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 UVCE고요. 블레비는 boiling liquid, 끓는 점, B점이나 인하점이 낮은 액체가 가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죠. boiling liquid expanded vapor explosion입니다. 비등액 팽창 증가 폭발인데 팽창이 증가하면서 용기가 폭발하는, 용기의 벽면이 파열되면서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B점이나 인하점이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주위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용기가 가열되면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압력이 상승하고 그러면 용기의 벽면이 파열되면서 증발 팽창으로 강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블랩입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시면 꼭 문구 그대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 듣기가 중요하겠죠. 문구 그대로 암기하기보다는 반복 듣기를 통해서 뉘앙스와 느낌을 가지고 가십니다. 핵심 단어만 떠올라도 90%는 성공입니다.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아세틸렌 70%, 클로로벤젠 30%일 때 이 혼합기체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 값을 계산하시오. 자, 구하라고 한 것이 아세틸렌 위험도, 그 다음에 아세틸렌 클로로벤젠의 혼합기체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 값, 이렇게 2가지 적어주는 거네요. 자, 일단 위험도부터 볼 텐데요. 위험도 공식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위험도 공식 UMAL per L, UMAL per L입니다. UMAL per L. 자, U는 Upper Explosive Limit, Upper니까 상한이죠. 폭발 상한계. 그 다음에 Lower Explosive Limit, L이 L이라고도 표시하는데 이건 폭발 하한계 값입니다. 자, 아래에 보면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 폭발 상한계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UMAL per L. 요 공식을 이용해서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U 폭발 상한계가 81, 폭발 하한계가 2.5, 가로 닫고 per L, 폭발 하한계 2.5로 나눠주면 그대로 계산기 쳐보시면 되죠. 78.5 나누기 2.5 하면 31.4, 아세틸렌 위험도 31.4 바로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70%, 클로로벤젠 30%를 섞었을 때 이 혼합기체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 값은, 자, 이건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게 70% 차지하고 있고 30% 차지했을 때 요걸 두 개 다 더하면 100%죠. 100%인 요 혼합기체 C가 되는데 이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 물질을 그 물질의 폭발 하한계 값으로 나눠준 것에 총합은 요 100%를 폭발 하한계 값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식을 정의해서 풀어줍니다. 따라서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계 값 L분의 100은 A 물질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 값 2.5분의 70 더하기 클로로벤젠의 폭발 하한계 값 1.3분의 부피 30%,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풀어주면 70 나누기 2.5는 요건 28이 되고요. 30 나누기 1.3은 23.08 정도 됩니다. 따라서 28 더하기 23.08, 요게 51.08이니까 이 52.08과 L의 자리를 바꾸면 L은 51.08분의 100이 되겠죠. 따라서 100 나누기 51.08 이렇게 해주면
1.9577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소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짜리까지 나타내면 1.96 이걸 정답으로 적어주면 된다. 단위는 볼륨 퍼센트겠죠. 볼륨 퍼센트. 자, 혼합기체 폭발 하한계값 1.96 볼륨 퍼센트. 자, 이해 안 되시면 앞에 돌려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탄 C4H10. 부탄이 완전 연소하기 위한 화학 양론식을 쓰고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MOC를 추정하시오. 단 부탄 연소 하한계는 1.6 볼륨 퍼센트다. 자, 이 화학 양론식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화학 반응식 생각하면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에 관해서 개개의 분자가 반응함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한 식이 화학 양론식,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일단 부탄이 완전 연소하는 거니까 연소 나오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C4H10 더하기 산소 O2 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반응식인데요. 자, 이렇게 각 분자 앞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뒤에 반응식에 보면 탄소수가 기본적으로 4개 필요하니까 여기다 4를 일단 맞춰줍니다. 그리고 수소가 10개니까 H2에 2개가 5개 분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봤더니 뒤에 O2 곱하기 4, O가 8개에다가 여기도 산소가 5개나 되죠. 따라서 산소는 13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산소 분자 O2는 산소 원자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13의 2분의 1, 6.5가 돼야 맞는 건데 6.5가 될 수 없으니까 전체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부탄 분자 2C4H10 더하기 13O2가 반응해서 8CO2 더하기 10H2O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온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산소 최소 농도 MOC를 추정하라고 했는데 최소 산소 농도 MOC는 연소 하한계 LEL 곱하기 산소의 몰수 나누기 연소되는 가스의 몰수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부탄의 연소 하한계는 여기 주어져 있죠. 1.6 볼륨 퍼센트고 곱하기 산소 몰수는 그 앞에 13이었죠. 산소 몰수 13 나누기 연소가스 부탄의 몰수는 2였다. 나누기 2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10.4 나옵니다. 최소 산소 농도는 10.4 볼륨 퍼센트다. 단위까지 꼭 적어줍니다. 자, 부탄 C4H10 완전 연소하기 위한 화학 양론식 쉽게 알 수 있는 몰수부터 잘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연소 하한계 곱하기 산소 몰수 나누기 연소가스 몰수입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산몰 퍼 연몰이죠. 산몰 퍼 연몰 연소 하한계 L 곱하기 산몰 퍼 연몰 요게 최소 산소 농도 MOC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고체 저장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입니다. 해당 설비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으로 땡땡을 하거나 땡땡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블라블라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법. 먼저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정전기 발생 억제 제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접지 도전성 제전 장치입니다. 접지 도전성 재료 제전 장치다. 뭐 하려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 자, 이렇게 3개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5개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전기 방지 대책 5가지. 먼저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기 사용은 봤었고 여기에 더해서 가습 대전 방지제 사용 요 2가지 더해서 5가지 씁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한다고 도대체 쩝갑니다. 도대체 쩝갑 도전성 재료 사용, 대전 방지제 사용, 제전기 사용, 도대체 쩝갑 접지 가습이에요. 도대체 쩝갑 정전기 방지한다고 도대체 쩝갑 도전성 재료 사용, 대전 방지제 사용, 제전기 사용, 접지 가습입니다. 도대체 쩝갑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에 사용하는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제, 연소 억제제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입니다.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FCl, BRI, 불소 플루오린의 F, 염소 CL, 브롬 BR, 요오드 I 이렇게 4가지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에 사용하는 할로겐 원소 부촉매제, 연소 억제제다. 청정소화약제라고도 부르고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불련부요입니다. 불련부요예요. 불련부요.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의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자, 부두, 암벽, 하역 작업 조치사항 3가지는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유지입니다. 조명유지, 안전작업, 조명유지. 첫 번째고, 부두 또는 암벽 선을 따라 통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cm 이상으로 할 것. 통로 설치 시 폭은 9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부두 또는 암벽 선을 따라 통로 설치. 그 다음에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의 다리 또는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의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설치한다. 자, 어느 장소에 뭐를 설치하는지 연결해서 암기합니다. 작업장 통로 위험한 부분 조명 유지하고 부두 암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은 90cm 이상, 폭은 90cm 이상. 그 다음에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의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이다.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설치해야 됩니다. 부두 암벽 하역 작업 조치사항이에요. 자, 조명 설치해야 되고 적당한 울 설치하고 통로폭 90cm 이상 잘 봐두시고요.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된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춰야 될 사항. 자, 지게차 헤드가드 갖춰야 될 사항 두 가지 쓰시오. 자, 지게차의 지붕이죠. 지게차의 지붕 헤드가드가 갖춰야 될 사항은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 200 값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단 4톤이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을 견디면 됩니다. 자, 지게차 헤드가드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00 값의 등분포 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헤드가드 상부 틀에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16cm 미만일 것. 상부 틀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부 틀이 격자 모양으로 돼 있다. 뚫려 있는 부분의 폭이 16cm 미만이어야 뭔가 낙하물이 있을 때 이 개구부를 통과해서 운전자의 머리에 부딪히거나 하지 않겠죠. 자,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 200 값의 등분포 정하중인데 4톤 넘으면은 4톤으로 한다. 요거까지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십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겠죠.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벗어나고자 한다. 그럴 때 지게차의 포크나 굴착기의 버킷, 디퍼 등의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둬야 됩니다. 유압식 기계의 작업 장치는 시동을 꺼놓게 되면 유압이 서서히 빠지면서 자연 하강하게 되기 때문에 기계의 무리도 줄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장치,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반드시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둬야 된다. 그 다음에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반드시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시동 꺼야 된다는 얘기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요 두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작업장치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 끈다. 간단하게 요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다. 포크, 버킷, 디퍼 등 작업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킨다. 이렇게 법령 그대로 적어주면 만점입니다.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서 화물 자동차의 그 기계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되겠죠. 이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 4가지. 자,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것을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 4가지. 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당연히 평탄하고 견고한 지면에서 해야 되겠죠.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그 다음에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화물 자동차에 장비를 싣고 내릴 때 이 경사 발판은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져야 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해야 되겠죠. 전도 및 굴러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해야 되고요. 이걸 발판 사용하는 경우, 가설대 사용하는 경우 나눠서 두 개로 적어주면 됩니다. 충분한 길이, 폭, 강도, 적당한 경사, 발판, 가설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요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그냥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하차는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하고 발판 사용 시에 견고하게 하고 가설대 사용할 때도 충분한 폭과 강도, 경사를 확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거 빠뜨리기 쉬워요.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낙하물 방지망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낙하물 방지망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요.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높이 10m 이내, 내민 길이 2m 이상 기억해 주시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가? 낙하물 방지망. 그림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2m 너머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m까지는 벽면으로부터 내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평면과의 각도는 이렇게 20도에서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된다. 10m, 2m 이상 20에서 30도. 낙하물 방지망 요건이에요.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보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